저희에게 공유해 주신 자료들을 이렇게 펼쳐보니까요. 지금 미국 헬스 시스템이 정말 그야말로 다중위기, 그러니까 거대한 복합위기의 한가운데에 놓여 있다는 게 느껴집니다. 네, 맞습니다. 여러 문제가 동시에 터지고 있죠. 워싱턴의 정치 싸움은 뭐 끝이 안 보이고요. 기후변화는 또 조용히 의료비를 끌어올리고 있고, 그렇죠. 여기에 국가적인 비만 문제까지 겹치면서 시스템 전체가 흔들리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 폭풍의 눈에 바로 오늘 다룰 미국 최대 의료보험사 유나이티드 헬스그룹 UNH가 서 있는 거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는 이 자료들을 바탕으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들의 그 속살을 함께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ACA 보조금을 둘러싼 정치 게임의 진짜 의도는 뭔지, 또 우리의 식탁과 날씨가 어떻게 병원비 청구소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그리고 이 모든 혼돈 속에서 거대 기업 UNH는 살아남기 위해서 어떤 요새를 쌓아 올리고 있는지도요. 네, 지금부터 아주 심층적으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그럼 가장 먼저 정말 터질 듯한 시한폭탄부터 좀 봐야 할 것 같은데요. 네, 그렇죠. 바로 그 건강보험개혁법, ACA 보조금 문제 말입니다. 2025년 11월, 지금 뭐 연방정부 셧다운까지 거론되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 문제가 완전히 정치적 볼모로 잡혀 있는 것 같아요. 상황이 아주 팽팽한데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건 트럼프 대통령이 보험사들을 향해서 돈을 빨아먹는 존재라고 공개적으로 비난했다는 점이에요. 아, 그 발언이요? 네, 이게 단순한 비난이 아니라 뭐랄까 과거 공화당의 든든한 우군이었던 거대 보험사들이 더 이상 정치적 보호를 기대하긴 어렵겠구나 하는 아주 중요한 신호탄으로 볼 수 있는 거죠. 정치적인 바람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그렇죠. 그렇다면 행정부가 대안으로 내놓았다는 헬스케어 가격 인하법, 이건 이름만 들으면 굉장히 긍정적인데요. 네, 이름은 그럴듯하죠. 이게 정말 가입자들에게 유리한 법안이 맞나요? 자료를 보니까 함정이 곳곳에 숨어 있는 것 같던데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속을 들여다보면 세 가지 정도의 독소 조항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시간의 덫입니다. 시간의 덫이요? 네, 보조금을 영구적으로 연장하는 게 아니고요. 2027년까지 딱 2년만 연장해 주는 거예요. 아, 2년짜리 시한부 연장이군요. 이건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그냥 폭탄 돌리기를 하는 셈아닌가요? 맞습니다. 보험사들 입장에서는 일단 버티되 새로운 투자는 절대 하지 말라는 신호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죠.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시장을 위축시킬 수 있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독소 조항은 소득 상한선의 부활입니다. 연방 빈곤선의 700% 수준에서 보조금 지급을 그냥 끊어버리겠다는 건데 아, 그게 왜 문제죠? 이건 상대적으로 건강하고 또 보험료 낼 여력이 있는 중산층을 시장에서 밀어내는 결과를 낳을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결국 보험 시장에는 아픈 사람들만 남게 되고 그럼 당연히 보험료는 치솟겠죠. 이른바 역선택의 악순환이 시작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가장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부분 같은데 바로 건강저축계좌 HSA와의 연계. 이건 대체 어떤 방식인가요? 이게 가장 파괴력이 큽니다. 보장성이 가장 낮은 브롱즈 플랜에 가입하면요. 더 비싼 플랜과의 차액을 개인 건강저축계좌 HSA에 넣어주는 방식입니다. 아, 당장 돈을 아낄 수 있니? 그렇죠. 젊고 건강한 사람들에게는 솔깃한 제안이죠. 하지만 결과적으로 건강한 사람들은 모두 이쪽으로 빠져나가고 병원에 자주 가야 하는 아픈 사람들만 비싼 고보장 플랜에 남게 됩니다. 아, 그러면 그 플랜의 보험료는 뭐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폭등하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보험의 본질인 다 함께 위험을 나누자는 사회적 연대의 기능이 각자 알아서 돈 모으자는 개인의 재테크 수단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거죠. 보험 시스템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아이디어군요. 네, 아주 급진적인 아이디어죠. 물론 하원에서는 고소득층 보조금을 좀 줄이고 사망자 데이터를 활용해서 유령 가입자를 걸러내자는 HL5145 같은 현실적인 타협안도 나와 있긴 합니다. 아, 그런 대안도 있군요. 하지만 행정부의 HSA 안과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어서 아마 연말까지 굉장히 시끄러운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워싱턴의 문제는 단기적인 해결책이 잘 보이지 않는다는 거네요. 네, 안타깝지만요. 그런데 자료를 보면 이런 정치적 소음 말고도 더 근본적이고 조용한 위협이 다가오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어서 정말 흥미로웠습니다. 아, 기후와 식탁 문제 말씀이시죠? 네, 바로 그 부분입니다. 맞아요. UNH의 재무제표에는 기후변화 비용이라는 항목이 없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최근 의료비 상승에 보이지 않는 거대한 손이죠.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를 들어 기록적인 폭염으로 UNH의 핵심 고객층인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가입 노년층의 응급실 방문이 폭증했습니다. 아, 폭염 때문에요? 네, 근데 이게 단순히 더위 먹어서 탈수 증상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기존에 앓고 있던 심장병이나 신장 질환을 급격히 악화시켜서 비용이 많이 드는 중환자실 입원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산불로 인한 대기오염 문제도 심각하겠네요. 하늘을 뒤덮은 연기 때문에 천식이나 만성 폐쇄성 폐질환 환자들이 계속 병원을 찾게 될 테니까요. 그렇죠. 이게 UNH의 자회사인 업텀의 사업 모델에는 직접적인 타격이 되겠는데요. 정확합니다. 업텀은 환자 1인당 고정된 진료비를 미리 받는 총액 계약 모델을 쓰는데 예상보다 환자들이 병원에 더 자주 오면 그만큼 고스란히 손실로 이어지는 구조거든요. 더 나아가서 허리케인이나 홍수 같은 재난으로 지역의 작은 병원들이 문을 닫는 경우도 문제입니다.
제때 진료를 못 받은 환자들이 병을 키워서 결국 더 큰 병원으로 가게 되고 이건 전체 의료 시스템의 비용 상승으로 이어지는 거죠. 식탁 문제도 마찬가지고요. 자료를 보면 식료품 가격이 너무 올라서 네, 맞아요. 사람들이 신선한 채소나 과일 대신 값싼 초가공 식품을 더 많이 먹게 되고 이게 결국 당뇨나 고혈압 같은 만성질환의 증가로 이어진다고 분석하고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몇 년 전만 해도 보험사들이 음식이 약이다 라면서 건강한 식단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경쟁적으로 내놓았는데 이제는 그마저도 한계에 부딪혔습니다. 왜죠? 비용 때문인가요? 네, 건강한 식단을 지원하는 비용 자체가 너무 비싸져 버린 거죠. 예방을 통해 장기적인 의료비를 줄이겠다는 큰 그림에 차질이 생긴 겁니다. 여기서 정말 충격적인 숫자가 하나 나옵니다. UNH의 의료 손해율, MCR이 89.9%까지 치솟았다. 네, 그 숫자요. 이게 쉽게 말해 보험료로 $100를 받아서 의료비로 거의 $90를 썼다는 뜻이잖아요. 맞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까지 된 걸까요? 그 이면을 한꺼풀 더 벗겨보면 비만 팬데믹이라는 거대한 그림자가 보여요. 비만이요? 네. 의학적으로 체중이 1kg 늘면 무릎 관절에 가해지는 부담은 서너 배로 늘어나거든요. 아, 정말요? 네. 팬데믹 기간 동안 활동량은 줄고 식습관은 나빠지면서 성인 비만율이 급증했는데 그 후폭풍이 2에서 3년의 시차를 두고 지금 수술 수요 폭발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아, 그리고 보니 이 데이터가 정말 충격적이네요. 과거에는 주로 70대 어르신들이 받던 수술을 이제는 50대, 60대가 받게 되면서 수술 평균 연령이 10년 이상 빨라졌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이건 보험사들이 과거 데이터로 미래를 예측하는 모델 자체가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다는 뜻 아닌가요? 바로 그겁니다. 예측 모델이 완전히 무너진 거죠. 이런 상황에서 위고비나 젯바운드 같은 GLP-1 계열 비만 치료제가 등장했는데 이게 UNH에게는 또 다른 딜레마를 안겨주고 있습니다. 딜레마요? 네. 기적의 약이면서 동시에 재정적 블랙홀이 될 수 있거든요. 그게 무슨 뜻이죠? 환자 입장에서는 좋은 약이지만 보험사에게는 아니라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UNH의 자회사인 약국 관리 업체 옵텀 RX 입장에서는 비싼 신약 처방이 늘면 매출이 오르니 좋죠. 네, 그렇겠네요. 하지만 보험사업부 입장에서는 한 달에 $1,000가 넘는 엄청난 약값을 고스란히 부담해야 합니다. 아, 이론적으로는 비만을 치료해서 장기적인 심정질환이나 당뇨 합병증 비용을 줄여야 하지만 현실에서는 약을 중단하는 비율이 너무 높고 요요 현상도 심해서 아직 비용 대비 효과가 불확실한 거예요. 그러니까 수억 달러를 들여서 약값을 대줬는데 환자들이 1년 뒤에 약을 끊고 원래 체중으로 돌아가 버리면 그렇죠. 보험사 입장에서는 돈만 쓰고 아무런 효과도 못 보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될 수도 있겠군요. 맞습니다. 바로 그런 불확실성 때문에 UNH는 이 비만 치료제에 대한 보험 적용에 극도로 보수적인 입장을 취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럼 이 모든 위기, 즉 정치적 불확실성, 기후와 질병의 역습 속에서 거대 기업 UNH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을까요? 자료에서는 이들의 전략을 아주 흥미로운 단어로 표현하더군요. 바로 요새화, 포트레스 스트래테지 전략입니다. 네, 회원수 성장보다 마진을 우선하겠다는 아주 명확한 방향 전환이죠. 그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나고 있나요? 먼저 보험사업부인 유나이티드 헬스케어는 의도적인 몸집 줄이기에 들어갔습니다. 대표적인 게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시장에서의 움직임인데요. 네. 수익성이 낮은 지역에서 철수하고 이른바 미끼 상품 같았던 부가 혜택들을 대폭 줄여서 2026년까지 가입자 수를 무려 100만 명이나 줄이겠다고 선언했습니다. 100만 명이요? 일부러 가입자를 줄이겠다는 건 정말 파격적인데요. 그렇죠. 이건 그냥 수익성 낮은 고객들을 경쟁사로 떠넘겨버리겠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치과 혜택이나 헬스장 이용권 같은 마케팅성 혜택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소위 체리피커들을 걸러내겠다는 아주 계산된 전략입니다. ACA 시장에서도 비슷한 움직임이 있나요? 네, 있습니다. 경쟁사인 에트나가 아예 시장에서 철수한 것과 달리 UNH는 보험료를 20에서 20%나 대폭 인상하면서 시장에 남는 쪽을 택했습니다. 아, 보험료를 크게 올리는군요. 네. 가격 장벽을 높여서 보험료를 감당할 수 있는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가입자만 골라받겠다는 크림 스키밍 전략이죠. 결국 돈이 되는 우량 고객만 남기고 성가신 고객들은 과감히 정리해서 자신들만의 단단한 성을 쌓겠다는 거군요. 그렇죠. 그렇다면 UNH의 또 다른 취기자 성장 엔진인 자회사 업텀은 이 요새화 전략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나요? 옵텀은 현재 UNH의 가장 강력한 무기이면서 동시에 가장 큰 아킬레스건이라는 좀 이중적인 위치에 있습니다. 무기이면서 아킬레스건이라니. 그건 무슨 뜻인가요? 먼저 의사들을 직접 고용해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옵텀 헬스는 역설적인 상황에 처했습니다. 환자 1인당 고정진료비를 받는 모델은 평소엔 수익성이 좋지만 지금처럼 사람들이 병원을 많이 찾는 시기에는 독이 되거든요. 아, 환자가 병원에 올수록 옵텀의 손실이 커지는 구조니까요. 바로 그겁니다. 게다가 규제 리스크도 만만치 않습니다. 법무부가 옵텀을 정조준하고 있다고요. 네, 그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게 아주 심각한 문제인데 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UNH가 자회사인 옵텀 소속 의사들에게 독립적으로 활동하는 다른 의사들보다 무려 17%에서 최대 61%나 더 높은 진료비를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61%나요? 네, 이건 가입자들이 낸 보험료를 이용해 계열사를 부당하게 지원하고 의료시장의 공정한 경쟁을 해쳤다는 혐의를 받을 수 있는 사안입니다. 정말 명과 암이 뚜렷하네요. 그런데 이 와중에 약국관리사업부인 옵텀 RX에게는 오히려 역설적인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분석이 정말 흥미로웠습니다. 바로 그게 이 상황의 아이러니입니다. 만약 최악의 경우 ACA 보조금이 정말 만료돼서 수백만 명의 무보험자가 생겨난다고 가정해보죠. 네. 보험사업부는 큰 타격을 입겠지만 약국관리사업부, 즉 PBM인 옵텀 RX의 마진은 오히려 더 좋아질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하죠? 보통 PBM들은 보험이 적용되는 처방약보다 보험 없이 환자가 현금으로 약값을 낼 때 훨씬 더 높은 마진을 남기거든요. 아, 그렇군요. 네, 그룹 전체가 위기에 빠졌을 때 옵텀 RX가 그 손실을 일부 막아주는 방어막 역할을 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종합해보면 미국 헬스케어 시스템은 워싱턴의 정치, 예측 불가능한 기후, 그리고 만성적인 질병이라는 거대한 삼각파도에 휩쓸리고 있습니다. 네, 한마디로 총체적 난국이죠. 그리고 이 폭풍 속에서 UNH는 더 이상 몸집을 불리기보다는 수익성 높은 고객과 사원만 남겨 자신만의 견고한 요새를 쌓는 전략으로 급선회하고 있습니다. 네, 단기적인 출혈을 감수하더라도 이 위기에서 살아남아 최후의 승자가 되겠다는 의지가 아주 명확해 보입니다. 맞습니다. 이 자료들을 통해 본 UNH의 전략은 이 혼란스러운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한 어쩌면 가장 냉정하고 합리적인 선택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질문이 하나 남습니다. 네, 어떤 질문이죠? UNH처럼 자금력이 막강한 거대 기업들이 수익성이 낮은 지역과 아픈 고객들을 전략적으로 정리하며 자신만의 요새를 더 높고 단단하게 쌓아 올릴 때 그 요새 밖에 남겨진 평범한 환자들과 동네 작은 병원들에게는 과연 어떤 미래가 기다리고 있을까요?